결론부터 말하면요. 2026년에는 불편한 걸 해야 살아남는 것 같아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경매랑 블로그랑 파티룸을 직접 해보니까 공통으로 느껴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이 판 안에 있으면서 느끼고 있는 변화들을 솔직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년생 형제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복직하고 나서 회사 월급만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좀 빠듯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매도 해보고 블로그랑 SNS도 해보고 파티룸 같은 공간 대여 사업도 시도해봤어요. 처음엔 이 중에 하나만 잘 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몇 년 해보니까 세 가지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쉬운 방식은 이미 다 포화됐고 불편한 걸 감당하는 사람이 남는 구조라는 것. 예전에는요,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쉬운 길은 거의 다 막힌 느낌입니다. 우선 경매부터 얘기해 볼게요. 경매도 예전엔 공부 조금 하고 발품 조금 팔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 아파트의 경우 입찰자 수가 3명에서 5명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7명 이상 정도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입찰도 많아졌고 정보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이에요. 강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매 강의에서 경매 쉽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빠르게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나 너도 나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관계가 깔끔한 물건 그리고 명도가 쉬운 물건은 나오자마자 경쟁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물건이에요.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유치권처럼 머리 아픈 요소가 있는 물건들, 아니면 관리비가 많이 미납되어서 명도가 쉽지 않아 보이는 물건들. 이게 경매에서의 불편함이더라고요.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시간도 더 써야 되고 사람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괜히 잘못 건드리면 손해볼 수 있는 영역.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자가 적은 곳은 항상 그 불편한 영역이었습니다. 블로그랑 SNS도 똑같았어요. 예전에는 블로그에 지수라는 그 블로그의 점수 같은 개념이 있어서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상위 노출이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블로그별로 각 지수에 따라서 키워드를 좀 다르게 잡으면은 상위 노출하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트래픽이 다 받쳐주고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AI가 워낙 글을 잘 써주다 보니까 글 자체는 너무 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거를 잘 캐치를 해서 키워드만 맞춘 글 아니면 정보만 정리한 글은 금방 묻히고 검색형은 이제 노출을 잘 안 시켜주고 홈판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홈판은 네이버 메인에 관심사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글을 말하는데 요즘은 홈판이 대세다 이런 말을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홈판에 유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글들을 보거나 아니면 강의 같은 거를 들어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글이더라고요. 내 경험이 있어야 되고 서사가 있어야 되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 실패를 써야 되고 내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글이죠. 솔직히 말하면 AI가 글 써주는 거는 딸깍 1분이면은 완성이 돼요. 검색형 키워드만 잘 잡으면. 근데 요즘 블로그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블로그계에서의 불편함은 딱 이거였어요. AI가 대신 못해주는 내 이야기를 진짜 써야 된다는 것. 결국은 시간이 드는 걸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블로그 포스팅 하나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냥 키워드만 잘 잡아서 이제 키워드를 상단, 중반부, 하단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대충 내용을 어느 정도 흐름에 맞게 작성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서사, 나의 스토리를 녹여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파티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파티룸은 제가 블로그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공간 대여 사업이 괜찮다고 하는데 라고 시도를 했던 부업인데 이게 부업의 개념보다는 요즘은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그냥 월세 내고 쓰는 나의 스튜디오 같은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상위 노출만 잘 시키면 예약이 잘 들어올 줄 알았고
했고, 실제로 초반에는 어느 정도 반응도 있었어요. 24년 말에 인수를 받았을 때 아무래도 연말 성수기다 보니까 예약이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서 이 정도면 부자 되겠는데 했는데 25년 1월에는 이제 똔똔 적자는 다행히 면했지만 2월부터는 이제 계속 적자가 되면서 잠깐 여름에 반짝 괜찮았다가 또 다시 적자. 그래서 사실 25년, 그러니까 지난달에 연말 성수기를 많이 노렸는데 경기가 어려워진 게 너무 많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도 강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비슷한 공간이 너무 많아지고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파티룸이나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공간 대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한 1,600명 정도 모여있는 카톡의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을 하는 게, 요즘에는 공간만 빌려주는 구조로는 점점 한계가 느껴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직접 소통하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여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당장 돈이 되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좀 귀찮고 감정 노동도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티룸에서의 불편함도 결국 이거죠. 사람을 모으는 일은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써야 한다는 것, 이거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걸 버리거나 새로 시작하지 말고 대신 딱 한 단계만 더 불편하게 해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경매든 블로그든 공간을 운영하는 일이든 전부 똑같았어요. 남들이 다 피하는 그 한 단계를 누가 먼저 들어가서 버티느냐의 문제. 여러 개 하지 말고 하나만요. 2026년에 불편한 걸 산다는 말은 갑자기 고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안에서 남들이 안 가는 한 단계를 선택해 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